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특검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근거로 당시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무표정으로 구형 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선 욕설도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자마자 믿기 힘든 장면들이 연달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정점이자 전직 대통령의 이름 뒤에 사형이라는 두 글자가 붙는 순간 그를 지탱하던 모든 방패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량을 넘어선 정치적 사망선고입니다. 사형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버틸 수 없는 무게이기에 어제의 동지들은 앞다투어 탈출 버튼을 누르며 추악한 손절에 나섰습니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국민의힘입니다. 이들은 사형 구형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새벽 1시에 기습적으로 한동훈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를 핑계 삼았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파산이 확정되자마자 당내 윤석열 라인을 정리하고 권력을 재편하려는 잔인한 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대선 당시에도 새벽 4시에 후보를 갈아치우더니 이번에도 밤에 몰래 처리하고 아침에 기정사실로 만드는 그들만의 공식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체제가 윤석열 없는 윤석열식 독재를 꿈꾸며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있고 이에 친한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여당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명박, 박근혜 시절 끝까지 방탄을 자처했던 조중동마저 윤석열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양비론을 펴면서도 윤석열의 책임을 부정하지 못하며 사실상 패배를 선언했고 중앙일보는 민주주의 훼손을 언급하며 윤석열 체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끝까지 반성이 없었다며 사형 구형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보수 언론이 자기 진영의 대통령을 이렇게 가차없이 손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남 탓만 일삼는 윤석열을 비호하다간 자신들도 함께 침몰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움직인 겁니다. 보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권력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일각에선 사형 구형이 과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친위 쿠데타에 대한 최소한의 응징입니다. 헌법을 가장 잘 안다는 자가 헌법을 이용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죄,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 교묘하고 계획적인 이 범죄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특검은 명확히 짚었습니다.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스스로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그런데도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조차 적반하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반성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다시 헌법을 유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한몸으로 움직인 김용현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란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군을 범죄의 도구로 전락시킨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구형은 헌법을 흔들어도 버티면 된다는 오만한 착각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기록이 될 것입니다. 권력은 이미 사망했고 이제 남은 건 법의 엄중한 심판뿐입니다. 2월 19일 선고의 날까지 우리 국민은 이 내란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 이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이제 구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가 2월 달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사형을 내릴 걸로 보시는 거죠? 주기현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데 그거를 선고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던 건 그거였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본인이 그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으로 돌려서 이상한 짓을 했듯이 예. 그다음에 당시에 영장을 구속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무슨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는 식으로 뭔 한 자락을 깔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공소 기각으로 털어버리는 거 아니냐, 윤석열을 석방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중형이 나온다라고 제가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중형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여전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서해 사건 관련해서 전부 무죄를 다 했는데 예. 감사원과 검찰의 그 최재형 감사원, 유병호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의 그 장난질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는데, 그거를 재판한 재판장이 지규현이었죠. 지규현이었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거는 물론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대 상황이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규현이도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아주 이상한 이제 판결은 못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연초가 되면 정기 인사가 돼가지고 네. 이제 재판부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지규현 판사의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웃기다라고 말을 이게 하면서 법정에서 한 말입니까? 따로 뭐 기자 취재에 응해서 한 말입니까? 법정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일보 보도 기사거든요. 네.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웃기다면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12월 말에 그 종결이었는데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그 병합 의지를 또 밝혔나 봐요. 예. 그래서 12월 29일이나 12월 30일에 사전 병합을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재판정 기사를 한국일보가 쓴 것 같은데, 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지규현 부장판사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관종 판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엊그제도 제가 사석에서 선배님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규현 재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장담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본인 특유의 관종기 때문에 이 카메라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해피한 사람이에요. 그 법정에서 하는 그 언행이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레크리에이션 강사지. 자,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판 진행하잖아요. 예. 저도 수십 년 법조 생활했지만 뭐 그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하는 상황은 좋은데, 이게 국민 정서나 이 재판의 역사적 무게나 이런 거를 느낀다면 그렇게 가볍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일종의 쇼잉을 통해서 그냥 본인이 알려지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관종기에 비춰보면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 장면을, 그 그림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예.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에게 이제 중형을 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신 거죠? 네. 윤석열은 정말 예상 외의 중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일부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지규현이 이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면 과연 1심 선고를 할 수 있지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데. 예. 그거야. 그런 걱정을 해야죠. 예. 예. 왜냐하면 증인들이 엄청 많고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지 말대로 저거 맞출 수 있어? 이런 예. 걱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못 맞힌다고 하잖아. 1월 달까지 넘어간다고 하잖아. 예. 근데 신청한 증인들을 또 다 받아주고 증인 신문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 증언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증인 신청은 다 기각해버려도 되거든. 예. 재판부가. 그리고 또 특검이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얼마든지 재판 진행의 운영 과정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서 단 부실하게 재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생중계가 아니죠. 녹화 중계를 통해서 봐왔지만 일정 부분 지금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고 했다는 거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이미 외환혐의나 이런 것도 뭐 어려운 게 있나요? 보시면 거의 다 나왔잖아요, 얘기들이. 지금 뭐 어거지 쓰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는 상황인데 저는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어떤 답답하고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헌재 결정이 안 나온다고 막 초조해하시면서 그 미뤄진다고 걱정하실 때도 저는 무조건 이거는 만장일치로 된다라고 계속 진짜 욕 먹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의원님 욕 많이 얻어먹으셨는데 정확히 의원님이 맞으셨어요. 100%.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나름 그 틈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 구조를 알거든요. 예.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변호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밥그릇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그때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주기현 판사가 중형을 때릴 걸로. 네. 진짜 윤석열 멘붕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만 가면 앉아가지고 지가 검사던데 아주 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면서 더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던데 그걸 보시니까 국민들도 더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야 진짜 저거는 수준 이하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